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의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또 하락을 할 때 또 선방하는 기업들 또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세 종목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세 종목에 대한 브리핑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아텍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7%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를 제조를 해주고 판매를 해주는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단기 순손실이라든지 영업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식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동사의 이 소형 모터 자체는 전기차 공조 관련 제품에 좀 들어가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내 인공지능, 로봇용 제품 등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다소 조금 어려운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동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이러한 생산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2021년도에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달 그리고 10월달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1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점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횡보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가 실리면서 직전 고점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2개월여 기간 동안의 고점을 오늘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앞전에 보여줬던 단기 급등했던 그 과거 이력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뭐 2만 원 넘어갑니다, 3만 원 넘어갑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기술적인 대응들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심플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의 저점 구간 그리고 21선이 위치해 있는 11,9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대응을 접목을 하자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빠르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탄핵HK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마이너스 1.49%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캔들에 대한 색깔들을 논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일자의 급등세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산업 설비 자동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시험 장비 등의 필수 유품인 LM 시스템이라든지 LM 가이드를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필수 부품이 생산해주고 있는 게 대표적인 생산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빅사이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필수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 필수 부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올해에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숨어 있는 반도체 관련 제품 중에 부품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2%대에 대한 강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2월달에 대한 고점 자체가 지금 15,000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인 대응들도 어느 정도 좀 가미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치 자체는 직전 고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 첫 번째 거래량이 발생된 시기 자체가
요번 주 월요일이죠. 요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 날 보시게 되면 12,000원대에서 급등한 이후,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들, 그리고 어제자에 급등하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무너지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급등한 지점 자체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손절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 라인은 월요일자의 고가 부분이겠죠. 12,000원대를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마지막 종목은 BMT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5일선과 21선 이격이 좁혀지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3인용에 들어가는 정밀 피팅, 밸브, 모듈 등을 판매를 해주고 제조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방산업에 대한 피팅 수요라든지 밸브 수요가 증가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탱크죠. 네, 이쪽에 들어가는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고압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사의 고품질 밸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이 수소 경제와 맞물려서 수요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동사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퀀텀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5일선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횡보되는 과정에서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되는 가격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자의 고점 부분이 매물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대응들 그리고 1차적인 대응을 하셨을 때는 어제자의 고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치는 15,000원 그리고 1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매물대가 없는 상황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1차 목표치 15,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1선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1선이 위치해 있는 11,000원대를 설정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 세 종목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좀 힘이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정을 이용한 관심주 제시를 해주셨죠. 오늘 모아트 그리고 삼익 THK 그리고 BMT까지 세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주식창의 최영돈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원명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유통업종 중에 신라홀딩스를 뭐 오래간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센티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자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안에서 일단 말씀드려보는데요. 4분기 실적이 작년도 같은 경우 아직 안 나왔지만 예상 실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예상하는 치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충 시장 FM 가이드상으로 한 840억대인데 지금 예상치는 그보다 조금 밑도는 796억 정도 일단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그 예상치와 크게 뭐 훼손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한 가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별도 기준 관련해서는 좀 실적이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제 아쿠시네트 미국 법인 관련해서는 그 부분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실적의 어떤 그 많이 훼손되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선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연관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수익성 측면, 실적이 급하게 좋아질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브랜드 재정비 따른 어떤 비용 같은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조금 수익성 개선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뭐 모멘텀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어떤 그 이커머스 시장의 회복,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소비 회복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뭐 적극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네. 흐름들을 봐가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도 어떤 뭐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올해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이제 예상 전체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 3,5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실적 관련해서도 주가가 사실 이렇게 그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약간 뭐 보수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주식을 조금 저가 매수 차원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53,000원, 지금보다 20% 상향된 5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손절 가격은 4만 원 놓고 좀 짧게, 밑단은 좀 낮게, 왜냐하면 시장이 또 급하게 내려갈 수 있을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밑단을 조금 짧게 놓고 대응을 해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필라홀딩스 같은 내수주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신 거죠. 왜냐하면 내수주도 좋긴 한데 최근 뭐 백신 관련돼서 접종 지연이라던가 뭐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좀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없잖아요. 예. 이제 시장이 좀 빠지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또 연관도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그렇게 돼서 더 악화된다 이런 맥락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 노이즈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 고윤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이 코로나 사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런 맥락에서 주식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워면무장께서는 필라홀딩스를 주셨고요. 고윤기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저는 우원면 부장이면 약간 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의류랑 좀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로 효성 TNC인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에슬레저든 스판덱스 혼용 의류 비중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스판덱스의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스판덱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만큼 초호황기였던 2017년 2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21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글로벌 2위 업체인 후아폰이라는 업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10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성 TNC는 실적 기대주로서 한번 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폴리에스터랑 그리고 나일론 수요 회복에 따라서 지금 가동률도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금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21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4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효성 TNC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장에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정말 급등 양상 보여줬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격도 부담이 없을까요? 실적 믿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실적에 결국 귀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효성 TNC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급등은 물론 지분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금호석유가 오늘은 급등했는데 금호석유도 실적만으로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화학업종 내에서의 어떤 그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실적을 믿고 또 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효성 TNC까지 들어봤고요. 마감 전략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고용기 연구원 그리고 우원명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